안녕하세요. 대동맥 연구의 정수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동맥 연구의 김태훈입니다. 교수님, 흉부외과는 여성 비중이 비교적 적은 전공인데 어떻게 흉부외과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저는 의과대학생부터 외과를 하고 싶었고요. 그나마 흉부외과는 환자의 생사와 가장 가까운 과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의사가 돼서 많은 환자분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흉부외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흉부외과를 선택하시게 되셨나요? 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흉부외과가 사실은 중환 환자들이 많아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셔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분도 많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대동맥류 정보를 좀 더 쉽게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교수님, 이번 주제는 무엇이죠? 지난 시간의 대동맥류 치료 옵션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상세한 대동맥류 시술 프로세스를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대동맥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천천히 어렵지 않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대동맥류 시술 프로세스에 앞서서 용어 관련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맥류 시술에는 사용되는 스텐트 그라프트는요, 스텐트와 그라프트,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봉합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교수님, 스텐트 그라프트 구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예, 앞서서 설명해 주셨지만 모형을 보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여기 철골물이 있는데 철골물을 저희가 스텐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라프트는 방수가 되는 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텐트 그라프트라고 하면은 철골물에 방수가 되는 천이 둘러싸여져 있는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대동맥류 안에 이 스텐트 그라프트를 삽입함으로써 혈류가 이 안쪽으로만 흐르게 되고 부풀어 있는 대동맥류에 혈압을 전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을 사용하여 대동맥류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은 대퇴동맥을 절개해 복부 대동맥 안으로 금성막을 지지된 인조혈관 기구를 삽입함으로써 혈액이 스텐트 그라프트 안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경피적 수술 치료 방법입니다. 교수님, 그럼 복부 대동맥류 시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부 대동맥류의 경우 먼저 국소 마취를 시행합니다. 양쪽 사타구니의 총 대퇴동맥을 천자하거나 절개하여 스텐트 그라프트가 지나갈 수 있는 유도관을 삽입합니다. 이 유도관을 통하여 알맞은 크기의 스텐트 그라프트를 적절한 위치의 정상 대동맥에 안전하게 위치시킵니다. 최종적으로 조영술을 시행하여 혈류가 대동맥류 내로 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유도관을 삽입했던 총 대퇴동맥을 지혈 후 시술을 종료합니다. 예, 흉부 대동맥류의 시술의 경우에도 프로세스는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보통은 흉부 대동맥류와 복부 대동맥류 시술 모두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성공적으로 잘 되었을 경우에는 3일에서 5일 안에 퇴원이 가능하겠죠. 흉부 대동맥류와 복부 대동맥류 시술의 차이점에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흉부 대동맥류와 복부 대동맥류 시술은 해부학적 위치상이 다르고 흉부 대동맥류는 보통 한두 개의 스텐트 그라프트를 사용해 시행되고요. 복부 대동맥류는 대동맥 혈관이 양쪽 장골동맥이라는 것으로 나뉘기 때문에 몸통과 다리로 나누어 3개의 스텐트 그라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교수님, 먼저 대동맥류 시술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대동맥류 치료법의 선택은 환자의 연령과 전반적 건강 및 대동맥과 동맥류의 해부학적 구조를 포함한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시술 전 담당 의사와 함께 적절한 치료 기법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CT 검사를 통해 동맥류의 크기와 위치를 확인하고 수술 전에 CT와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 어떤 종류의 스텐트 이식이 적합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시술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 후에도 대동맥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CT 검사와 혈압 조절 등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시술 후에 다리, 엉덩이, 등, 가슴 통증, 혹은 현기증, 실신, 빠른 심장 박동 등의 불편한 증상이 생길 경우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원 후 관리도 정말 중요한데요. 앞서 김태훈 교수님께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이 첫 번째로 수술 후 정기적으로 CT 검사를 통해 대동맥에 더 이상 혈액이 차지 않고 크기가 그대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병이 발생하거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CT 검사를 통해 그 부분의 변화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평균적으로는 연 1회 정도 추적 영상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외 중요한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식습관, 생활습관 개선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식습관이라고 하면은 염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기름기가 적은 음식들 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영양소들이 골고루 되어 있는 식단으로서 섭취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생활 습관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절주하고 금연입니다. 많이 안 지켜지는 부분들인데 특히 담배의 경우에는 대동맥류, 기타 모든 혈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금연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고요. 외래를 추적 관찰 스케줄을 잘 맞춰 오시면서 필요한 약물 치료, 고지혈증이라든지 당 조절 혹은 혈압 조절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스텐트라는 것이 금속 물질인데 이런 걸 삽입하고 나서 MRI를 촬영해도 문제 없을까요, 교수님? 대부분의 경우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 후에도 MRI 촬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ID 카드를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상담이 필요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해외 여행이 많아지면서 공항 관련해서 질문이 많으신데요. 공항 보안 스캐너 같은 검색대 통과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진과 논의해 주세요. 네, 교수님 오늘 함께 촬영해서 즐거웠습니다. 유익한 대동맥류 정보의 소개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함께 즐겁게 촬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대동맥류 시술 프로세스 정보가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